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이 이미 독립돼 있었고, 그죠? 그래서 그 미국법 이게 암암리한 게 아까 계속 나왔지만 미국 법에 따라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죠. 미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 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법에 의하면은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그 연방 국가가 이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도덕적인 그 문제는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국정교과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국정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지만은 뭐 일부에서는 다루겠지만 일부에서는 다루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걸 이제 다루고 있지 않죠. 대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 사실 총기에서 흉내 문제도 소지 문제도 경기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기 뭐야 이제 검인정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도 예. 네, 그렇죠.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시행하다가 이제 검인정으로 이제 됐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뿐만 아니라 검인정이라는 그 미국은 연방규제잖아요. 그래서 연방 국가가 교육 그런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런 무슨 뭐 교과서를 갖다 이렇게 특정한 주별로는 모르겠지만 연방 차원의 주별로는 달라요. 주에서는 개념하는데 연방 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하고 다른 이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진우 동지나 함경남 동지요. 이런 뭐 인종학살이나 점령이나 뭐 이런 거는 과거 뭐 고대 중세 다 훨씬 심하게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게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이죠. 그 당시에 미국 법에 따르면 합법적이었다. 우리는 과거사위원회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옛날 법에 따라도 우리는 그 잘못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법에 따라더라도 그 형사소송법이 형법에 고문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기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형사소송법 고문 금지돼 있고 영장주의 다 정했는데 그걸 법을 안 지키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런 건데 미국 애들 주장은 그 당시 미국 법에 합법적으로 다 진행되고 의회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적인 역사적 책임은 말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국가가 배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미국 국가에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오진희 동지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 우리는 그 당시에 법도 안 지키고 얘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네 그 법에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부르주아 법이라든가 인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인디언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인한테도 그랬어요. 중국인 나오는데 우리 저기 서부 영화 보면 가끔 중국인들 나올 거예요. 중국인이 하와이는 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특히 중국인이 뭘 많이 했냐면 철도 부설.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를 할 때 이 중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했습니다. 이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차별과 탄압도 엄청났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도 다 이 차별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종차별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에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은 그런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함경남 동지. 함경남 동지는 특별하게 할 얘기 없어요? 함경남 동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음 단락 조금 하다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미국의 이제 그 노예제도가 그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무슨 논리적인 것보다도 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궁금한 것들. 자, 요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스페인의 아프리카 노예 무역. 스페인 왕은 귀족에게 식민지를 개척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엔코미엔나라는 특권을 부여했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엔코미엔다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약자에게 곡물과 강제노동을 강요하였다. 주로 스페인 귀족들에 의해 파견된 개척자들은 엔코미엔다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귀금속, 옥수수, 밀, 가축 등 곡물을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척자들은 원주민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을 거부할 경우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처형하였다. 엔코미엔다는 세습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자들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였다. 그런데 개척자들이 가혹한 통치로 인해 원주민들이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강제 노동과 곡물에 근거한 식민지 통치가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식민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참혹한 현실을 교황과 본국에 고발하면서 엔코미엔다를 비판하였다. 네, 여러분 영화 쾌걸조로 다 보셨죠? 우리 박건영 영화 쾌걸조로 드라마나 영화 봤죠? 쾌걸조로 생각나죠? 거기에 보면은 주로 중남미죠. 메소티죠 많이 나오죠. 중남미. 그죠? 중남미에서 바로 이제 그 원주민들이 탄압받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쾌걸조로도 이제 이걸 크요엘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남미에 이제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신분이 있어요. 가장 높은 신분은 본국에서 파견 나온 백인들.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은 크요엘,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 그 다음에 호녀라. 그죠? 그 다음에 원주민.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신분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국에서 파견 나온 거는 이건 식민지 관료겠죠? 식민지 관료.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지주겠죠? 거기에 지주나 농장주 이렇게 될 거예요. 농장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호녀라는 뭐 여러 계급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있으면서 아주 이제 재밌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은 이 본국에서 나온 식민지 관료와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그 중남미의 민중들이죠. 호녀라든가 이 원주민들을 착취를 하죠. 이 착취하는데 공동으로 연대전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국이 식민지를 착취하기 때문에 이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독립전쟁, 이 식민지 본국으로 독립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호녀라와 원주민이죠. 중남미 민중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본국에 나온 식민지 관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의 지도자들은 호녀라나 원주민이 아니라 대부분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본국에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호세 마르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백인들이 이 독립전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지들, 지주, 농장주의 조상은 뭐냐면 바로 원래 스페인에서 건너온 사람이 누구야? 먼저
귀족이 왕한테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죠. 그래서 귀족이 직접 식민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귀족이 보내겠죠. 마름이죠. 야, 너 가가지고 나 대신에 그 식민지에 가서 살면서 농장을 경영해 하고 보낸 거예요. 그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의 조상이겠죠. 그렇죠. 이 귀족들은 이 본국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러한 특권을 계속해서 그 상속을 하면서 바로 이제 쉽게 보면 마름이라고 합시다. 그죠? 자기의 부하들, 그죠? 자기의 부하들을 중남미에 살게 하면서 중남미를 지배했고 그 부하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원주민 여성들과 그죠? 군인이 많겠죠. 군인이나 청년이 많은데 저기 뭐야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저기 백인 여자 유럽에서 백인 여자들 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님이 이제 카톨릭이죠. 스페인은 카톨릭.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 두 번째는 미개인들이죠. 이교도들을 보호한다. 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착취를 강제노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들을 공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카톨릭은 그 원주민들을 그래도 개종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좀 낫네 카톨릭은. 근데 그 개신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인디언을 그 포교의 대상으로 아예 취급도 안 했다 그랬죠. 저놈들은 무슨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에요. 저런 놈들한테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이게 이제 개신교들의 입장이었는데 카톨릭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그 포교를 하려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톨릭을 믿지 않는 이교도에게는 가혹하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말을 안 듣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통치를 하면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선교사들이죠. 이 선교사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죠? 선교사들. 인요한 아세요? 박건영 동지? 사퇴했다고. 그렇지. 증조부. 그죠. 증조부가 1800년대 중반이래나? 19세기 중반. 19세기 중반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답니다. 선교사로 왔고, 할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아버지도 선교사. 아버지의 경우는 전라남도 지역, 인요한의 아버지, 전라남도 지역에서 교회를 800개나 개척했대요. 800개나 개척했대요. 선교사. 신부들도 있죠, 신부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어떤 거냐면 아주 골 때려요. 자, 첫 번째는 이 선교사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제국주의 침략의 교두보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의식적으로 물론 아주 나쁜 놈들은 의식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그 선교사나 신부가 제국주의 침략의 군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의식적으로 하고 군대도 끌어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무의식적이죠. 뭐냐면 보고. 이 신부들이 자기 교단에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교단 중앙을 통해서 본국 정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교사나 신부가 직접 착취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하지. 존경받을지. 인요한 아버지도 되게 존경받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제국주의 문화를 그 나라에 파급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문화적 침략을 하는 거죠. 그죠? 한국에 뭐 유교다, 불교다 그러면은 한국을 미국식으로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식이 되면 교육도, 학교도 미국식으로 바뀌죠. 학교도 미국식으로 바뀌고 모든 문화가 미국식으로 바꾸죠. 모든 문화가 미국식으로 바꾸면 미국식 정치체제를 하잖아요. 그죠? 미국식 정치체제, 대통령제. 수상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아닌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문화적 침략을 하고 결국은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하죠. 원조라는 걸 동원하잖아요. 원조. 교회나 천주교 성당이나 교회가 경제 원조를 하게 되면 이들이 이러한 원조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하는데 원조 물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원조.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이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현지 사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스페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총칼로 지배하는 거는 이러한 군대나 관료들이지만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이러한 그 신부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겠죠. 신부와 이런 그 관료가 충돌하는 건 간단해요. 신부는 어때요? 따뜻한, 온화한, 그죠? 온화한 침략을 주장하겠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온화하게 침략하고 주장하고. 관료는 어때요? 관료는 총칼, 그죠? 총칼을 통한, 그죠? 강압으로, 장압적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관료들한테 그러겠죠. 원주민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거겠죠? 바로 이러면서 신부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우리 한국도 그리치스 보면 신부나 목사님은 맨날 착한 역으로 나오죠. 관료에 대항하는. 여기에서도 똑같아.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내는 거야. 저 관료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뤄가지고 저런 식으로 다루면은 원주민들이 우리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의식만 생기고 또 너무 강제노동이 심해서 원주민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노동력이 빨리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본국에 자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죠? 이 총칼로 하는 무장 그죠? 총칼로 하는 무력 통치와 문화 통치가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논쟁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든 식민지에서 인도도 그렇고 모든 식민지는 이러한 두 의견들이 대립하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오늘은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함계남 동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함계남 동지 다른 일 하나 없다. 자, 함계남 동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오준희 동지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따라 스페인 왕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권력을 견제하고 식민지 노동력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510년 이후 스페인 왕이 교황과 협력하여 엔코미엔다를 제한하려고 하자 이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스페인 왕은 왕실로부터 봉급을 받고 왕실이 통제를 받는 관리들을 식민지에 보내 직접 통치하여 귀족들이 엔코미엔다를 축소하였다. 스페인 왕실은 1542년 기존이 노예를 해방하도록 하고 새로운 노예도 금지하는 인디아스 신법을 공포하면서 귀족들이 엔코미엔다 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 하지만 인디아스 신법 이후에도 신대륙에서 원주민에 대한 강제노동이 사실상 유지되었다.
이에 1550년 스페인이 카를로스 1세는 아메리카 대륙이 원주민들이 지위와 권리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바야돌리드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철학자인 세풀베다는 아우구스티노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노예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디오들은 우상숭배, 식인, 인신공양이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이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입장이 달라요, 본국에서. 먼저 왕은 본국보다, 그죠? 땅덩이가 엄청 크죠? 인구도 많죠? 그죠? 본국보다 거대한 귀족들의 식민지 특권이, 그죠? 이게 왕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특히 사병을 키우잖아요, 사병. 그죠? 자기 사병까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황은 식민지 관료가 그 인디언이죠.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포교죠. 이 포교를 방해하는 것, 이 방해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런 서로 간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교황은 이 식민지 특권을 약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론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 직접 직속 식민지를 직속으로 그죠?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왕실 관료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노예 금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하고 어때요? 중남미하고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됐고, 그래서 이 토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토론에서 두 가지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결론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들을 포교해서 인간 카톨릭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였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숭배는 다 멀지 알고 인신공양이 뭔지 알죠? 사람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것. 그래서 야만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포교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오로지 이들은 총칼로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어야지만 이성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신공양에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 그죠? 특히 유대교에서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를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냐? 자기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공양하라. 이게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교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장자잖아요, 장자. 첫 번째 자식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식을 갖다 바쳤는데 이게 너무 이제 치마니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이 첫 번째 가축이죠? 첫 번째 가축 새끼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더 하니까 죽은 가축을 갖다 바치죠? 죽은 가축. 이것도 뭐 하니까 음식을 갖다 바치죠? 나중엔 이것도 아니까 뭐예요? 가짜 공약물이 있어요. 카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짜 공약물. 이런 하나 바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인신공양은 지네들도 있었어. 어쨌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독교를 포기하는 건 안 되고
노예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측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잠깐들 얘기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함기아람 동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한 1분 정도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자, 먼저 박건영 동지 할 말 있어요?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뭐 별개 총기 휴대 문제도 그래도 그렇게 그것부터가 해결돼야지 그 당시 인디안들과의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네. 지금 당장 그렇게 총기를 휴대라는 형식으로 지금도 적대적인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광대한 대륙에서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 맹수보다는 이제 인디언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지키는 게 총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자유가 헌법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총기의 자유는 미국의 헌법 정신이라서 그거를 제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우진우 동지 혹시 백령영 동지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없으세요?